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그리고 제척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되어지는 관세법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오답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앞에 부가하고 징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부가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고, 징수는 조세법상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면 채권자인 국가는 채무자인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징수란다 했죠. 부가권하고 관련되어지는 게 제척기간이고, 징수권과 관련되어지는 게 소멸시효라고 했습니다. 자,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행 관세법 규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원칙은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하거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죠. 범법행위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더 긴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5년, 그 다음에 1년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월이 있고,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범법의 경우는 10년이고, 그럼 이제 4가지겠죠. 근데 원칙적인 경우에 있어서 범법행위와 관련되어지는 부정한 환급 감면의 경우가 10년이니까 5년, 1년, 2개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간단하게 제척기간과 관련되어지는 이 세 가지 5년, 1년, 2년 요게 이제 어떠한 경우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산이라고 관련되어지는 부분, 기산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고 각종 고시나 공무원이나 무역 관련 자격증 시험에도 자주 출연하는 문제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원칙적인 거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0년이죠. 10년. 10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경우 1항이죠.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음에 보는 해당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 회신 결과 또는 경정 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1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공부를 하실 때 원칙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칙보다 또 중요한 것이 예외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외의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의 예외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칙은 5년이지만 1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감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압수 물품의 반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해서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년짜리가 뭐냐 하면은 FTA 협정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FTA 협정에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게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그래서 이 원산지 증명서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 자료와 관련된 진위 여부, 정확성, 이와 관련되어지는 확인 요청이 있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이나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요 두 개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죠. 따라서 원칙적인 경우에 5년 말고 1년짜리는 4개지요. 지금 현재 보시는 요 4개 하고, 그 다음에 FTA 협정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1년. 그렇게 해서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을 꽂히는 거와 관련되어지는 거, 경정하고 관련되어지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정이라든지 수정 신고라든지 경정 첨부라든지 경정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은 뒤쪽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정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2개월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경정 청구가 있은 경우,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하고 관련되어서 결정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요 날짜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요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관세법상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하고 관련되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3개, 그리고 원칙적인 경우에 있어서 범법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것까지 10년짜리까지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추가가 더 되겠죠. 그래서 5년짜리, 1년짜리, 2개월짜리, 그 다음에 10년에서 이제 4개로 볼 수가 있고, 각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 1년은 어떤 경우이고, 그 다음에 2개월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경우이다. 요 세부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딱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게 만들어져가 있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 사안별로 그 여러 가지 그 국가가 그 국제 정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국내 산업 안전이라든지 뭐 세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의 과세 형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제척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행은 일단은 5년, 1년, 2개월, 그리고 부정한 방법 5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5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이 부과기간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기산일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 산정하고 관련된 기산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 산정과 관련되어지는 기산일의 원칙은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앞으로 관세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신고 수리 다른 날이죠. 그리고 신고한 날하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은 또 다른 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입 신고 수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수입 신고한 날이 아니고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거,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각각의 여러 가지 중요 사안에 따라서 그 별도로 규정된 날이 있습니다. 자, 그 규정된 날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보실 때,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관련되어지는 관세법 제1조부터 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의무 불이행 사유로 해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보세건설장의 반입된 외국물품 별표시 이거 한 2억 5천만 개 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두 개의 기간이 있는지 요 두 개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건설공사 완료 보고한 날하고 특허기간이 만료된 날하고 두 날짜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과다환급이나 부정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잠정 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확정 가격 신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확정 가격 신고를 했을 때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날의 다음 날, 어떤 날의 다음 날, 이 다음 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기산이라고 관련되어지는 거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문제든지 쉽게 답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22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